요즘에야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이코지만 괜찮아 같은 드라마를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조금은 저희한테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. 그러니까 자폐라는 거는 크게 진단의 기준에 보면은 이게 꼭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없는 거거든요. 네. 꼭 있어야 될 두 가지는 바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, 정서교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죠. 네. 그게 이제 부재되거나 또는 늦게 발달하는 상태입니다.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 소통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에 대한 능력 발달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는 거. 이 두 가지가 없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. 없어야 되는 게 있는 것도 있어요. 그건 뭐냐면은 특징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막 자기 얼굴을 친다든지 어떤 소리를 낸다든지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그 아이한테는 뭔가를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기의 욕구를 드러내는 어떤 행동들인데 전달이 안 되는 거죠. 이런 거를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죠. 네. 근데 뉴스 보니까 최근에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좀 꾸준히 증가한다고 들었거든요. 네, 많이 늘었습니다. 사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 20년 동안에 지금 한 4배에서 5배 정도.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늘어요? 많이 늘었네요? 일단은 늘어난 이유 중에 이제 좋은 이유도 있어요. 좋은 원인. 그건 뭐냐면 자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확대된 겁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병을 알게 된 거예요. 어떤 건지는 예전에는 아이가 이상행동을 해도 맞습니다.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병명도 없고 하던 것일 수도 있고 네, 발견되는 시점이 대개 7세, 8세였어요. 네. 제 첫 번째. 근데 지금은 발견되는 시점이 3세까지 내려가고. 되게 빠르네. 우리나라는 만 24개월 때 진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. 그래요? 그만큼 눈이 넓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놓쳤던 아이들이 다 치료에 들어오고 있죠. 그게 일단 제가 볼 때는 전체 증가분의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. 나머지 3분의 2가 문제인데 환경 문제도 그 환경 문제가 일부 개입합니다. 왜냐하면 근데 환경을 제대로 겪기 전에 약간 미세먼지 네네.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벌써? 비슷한- 진짜? 예, 연결됩니다. 이게 환경 독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진짜.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독성 물질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들 산모가 접하시거나 임신하실 때 접하시는 경우 또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접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몇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굉장히 늘어났어요. 네.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. 사용량이 늘었으니까 그 전체적으로 사용량도 늘니까 그 인체에 축적되는 양도 늘고 노출되는 시기도 굉장히 빨라졌고요. 네. 그게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거는 약간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. 이 유전 환경 상호작용인데 자폐는 결혼을 늦게 하시고 출산을 늦게 해서 늦은 나이에 결혼하시거나 하게 되면은 약간 유전 돌연변이의 리스크가 올라가요. 그렇다고 늦은 나이에 다 된 게 절대 아닙니다.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거죠. 근데 그렇게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일부터 한 10%, 뭐 20%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유전적인 요인이 되게 크다고 들었어요. 아무래도 이걸 발현하는 데는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부모님에 의해서 직접 받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. 이게 아이가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돌연변이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많은 유전적 요인이라고 하면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거든요. 나 때문이야, 내가 이러면서 뭔가를 하시잖아. 줬구나 얘한테. 그렇죠.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8, 90%는 그렇지 않습니다. 네. 한편으로 또 요즘 그 성인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ADHD래 진단을 뭐- 나 약 먹어야 된대 하고 밝히는 이 사람들이 많아졌고 연예계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. 단계도 있고 막 그런 거. 정확하게 ADHD가 무엇인지 또 성인 ADHD하고 뭐가 다른지 좀 궁금하거든요. ADHD는 주의력 결핍, 과잉 행동 장애 좀 긴 이름인데 그러니까 주의력이 떨어지고 과잉 행동 충동성이 높아지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ADHD는 아동기에 시작하고 학령기에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. 네. 이 연구가 진행되면서 최근에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성인기까지 계속된다는 게 많이 밝혀졌어요. 그게 이제 성인 ADHD가 인식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됐고요. 또 하나는 아동기 때 특별하게 주의력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또는 놓쳤던 사람들 중에 청소년기, 성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회적 과제가 생기잖아요. 네.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그렇죠. 적절한 시기에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로딩이 걸리면서 그 어려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
그래서 성인기에 주로 시간관념의 문제가 많으세요. 그래서 데드라인을 자꾸 넘기시니까 또 하나는 감정 기복이 좀 많으세요. 자기가 스스로 감정 조절이 어려우시니까 욱하거나 충동적인 행동들 위험한 게 이제 중독 같은 데 잘 빠지세요. 그래서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높습니다. 그럼 그 성적표에 막 그런 거 써 있잖아요. 주의가 산만하고. 교우관계 완만하나. 주의가 산만하나. 난 무조건 집중력이 떨어지는. 주의 산만 무조건. 저는 다 있어요. 그것도 그 시작인 거예요? 아,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시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애들, 떠드는 애들이 까부는 대개는 애들인가요? 까불이 내가 볼 땐 그때 당시 선생님도 돌려 쓰는 몇 개 있었을 것 같아요. 맞아요, 주의가 맞아요. 산만한. 또 하나는 창의성이 좋은 아이들. 아, 사실은 창의성 좋은 아이들을 그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.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때 리포트가 얘는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 말을 빼버리고 너무 산만해서 이것저것 동시에 시작했다 아무것도 못 끝낸다. 뭐 너무 산만해서 제대로 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다. 이런 디스크립션이 굉장히 많았다고요. 그래서 그게 진짜 ADHD일까라는 의문은 들지만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프로덕티브한 일을 많이 하더라.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.